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수도권 대형 병원 전공의들은 나흘 뒤인 20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진료에서 손을 뗀 전공의들도 나왔습니다. 대형 병원에선 다음 주 진료 일정을 연기하는 등 의료 차질이 이미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공식 집계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전국 7개 병원 154명입니다. 원광대병원과 가천길병원, 고대 구로병원 등에 이어 일부 전공의들의 추가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병원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복귀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완전히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의견이 틀리잖아요. 차이가 있겠죠. 다만 서울 성모병원의 경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대부분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 현장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비는 다음 주입니다. 오늘 새벽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오는 19일에 집단 사직한 뒤 다음 날인 20일 오전 6시부터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긴급 결의했습니다. 이들 5개 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2,745명, 각 병원 의사들의 30에서 40%를 차지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각 수련병원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에선 일단 정부 지시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 대비해 환자들의 다음 주 진료 일정을 미루거나 병원을 옮길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약을 이제 처방해줄 의사가 인력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솔직히 너무 혼란스럽고. 여기에 동맹 휴학을 추진해온 전국 의대생 대표들은 오는 20일에 맞춰 휴학계를 함께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설마 했던 정부는 당혹감 속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연가도 금지시켰고 진료 거부 현장엔 체증을 나갔습니다. 법적 처벌과 의사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사후에 구제하거나 선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소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무엇보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집단 행동 금지 명령 위반이 확실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공의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성모병원 등 12개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일하는 수련병원 221개 전체에는 집단 연가 사용 불허,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 행동 금지 명령을 피해 휴가를 내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 조치에 따른 처벌도 강조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심하면 개설 취소 또는 폐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에는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의료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네,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가 말 그대로 강대강입니다. 당장 대규모 의료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복지부 취재하는 지윤수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 기자. 정부가 사실 어제만 해도 대규모 집단 행동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공의들 분위기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아래로부터 요구가 너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전공협의회장은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오는 3월 말에나 사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 압박이 워낙 거세니까 개별 사직을 통해서 논란을 피해가겠다고 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 현장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너무 늦다.
당장 나가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오늘 새벽 모여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집단 행동을 전격 결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정부가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강한 법적 대응 이걸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이나 제재 가능합니까? 네, 일단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병원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걸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고요. 네. 물론 이게 근무계약인데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일부 법리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전공의 계약 안 하고 그냥 군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네. 18개월 사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3년짜리 군의관으로 가야 된다고 전공의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주요 병원들은 전공의들에게 크게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집단 사직이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의료 현장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대형 병원은 교수 1명에 전공의 여러 명들이 함께 일을 하는 구조인데요. 가령 응급실에서는 교수 1명에 전공의 2~3명이 늘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 새벽 당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전공의들 위주로 돌아가고요. 당장 야간 응급 처치나 뭐 이런 긴급 수술은 진행하겠지만 네.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진다면 혼란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네, 대규모 의대 증원안에 대한 대화 타협으로 의료 대란으로 가는 상황만큼은 피해야겠습니다. 자, 구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MBC의 보도 이후 자신이 문제의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명단에 기재된 사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아이 학원비를 벌기 위해 경기도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이영신 씨. 주 5일 새벽 근무, 가장 힘들다는 상하차 작업을 자원해 우수 직원으로 뽑힐 만큼 성실함도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애는 그게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쿠팡 가지 마라. 왜 거길 나가냐. 왜 죽어나가는 곳에 가냐. 이런 말 정말 들을 때마다 아니야 여기 괜찮아. 쿠팡과 갈라진 건 산재 사고 직후였습니다. 작업 도중 짐수레 사이에 몸이 끼어 발목과 손을 다쳤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 2주 뒤 쿠팡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 했지만 언제부턴가 승인이 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로부터는 당시 산재 심사를 받는 태도가 불량해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거기 리스트에 자세 불량, 건방진 태도, 근로복지공단 사람 앞에서 제가 굉장히 춥다고 얘기를 했다. 이 씨는 MBC 보도를 통해 자신이 쿠팡의 P&G 리스트에 오른 사실, 그리고 업무 방해라는 등재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생계로 나오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1980년대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몇 달 동안 일하던 물류센터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다시는 채용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원서에 과거 병력을 솔직하게 기입했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십자인대 파열을 적어서 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치된 거라서 상관없겠지 하고 그냥 적어서 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아예 다 그 뒤로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본인의 사물함에서 돈이 사라져 CCTV를 요구한 뒤 근무 신청이 거부됐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좀 CCTV를 요구를 했죠. 보안님한테. 근데 상당히 귀찮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거든요. 쿠팡은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을 일삼는 사람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건 회사의 책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MBC가 보도한 리스트가 출처불명의 문서라던 쿠팡은 사흘 만에 내부 기밀이 유출됐다며 전현직 직원을 유출 당사자로 지목해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안을 취재 보도한 MBC 기자들도 조금 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입니다. 불거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나 사과 대신 쿠팡이 선택한 건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쿠팡은 어제 민노총 간부가 직원과 공모해 회사 기밀을 탈취하고 MBC에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목한 사람들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또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 4명을 오늘 형사 고소했습니다. 쿠팡은 PNG 리스트에 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됐다는 어제 보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MBC는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 여건을 확인할 목적으로 직접 체험을 했다는 이탄희 의원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쿠팡은 MBC가 국회의원까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도 직후 이 의원의 근무 시간, 결격 사유인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을 확인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탄희 의원은 PNG 리스트에도 근무지 무단 이탈로 등록돼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쿠팡이 출처불명이라던 PNG 리스트의 신뢰성을 확인해 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은 내부 전산망에서 PNG 리스트 관리로 명시된 프로그램의 주소가 왜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지, 또 쿠팡에서 일한 적도 없는 70여 명의 현업 경찰청 출입기자의 명단이 그대로 PNG 리스트에 옮겨져 관리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